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안정도와 온위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안정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정도라는 것은 뭔가 어떤 현재 상태를 공기 덩어리가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상태로 가버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안정도와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같은 개념인데요. 우리가 뒤에서 경합불안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종강기상학에서는 이 경합불안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종간파동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종간파동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성장해서 발달을 해서 소멸되는지에 있어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 대기과학에서 이러한 경합불안정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불안정이 이제 대류 불안정입니다. 대류 불안정. 쉽게 말해서 구름이 생기는 원리죠. 구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상하의 어떤 공기 덩어리에 이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기 덩어리가 연직적으로 안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류 불안정 상황 하에서 구름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상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 두 가지 불안정한 그 요인이 결국 뭐에 좌우되냐면 온도 분포에 좌우가 됩니다. 특히 경합불안정의 경우에는 수평 온도 분포가 좌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남쪽이 따뜻하고 극지역이 차갑다. 이러한 어떤 수평 온도 분포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공기가 언스테이블해질 수 있고요. 이건 조금 직관적이지 않긴 하지만 뒤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 경합파동의 발달, 종간파동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수평 온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류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연직 온도 분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연직 온도 분포라기보다는 연직 온위 분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도를 결정할 때 이 온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왜 온도보다 온위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일단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우리가 해양학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개념을 사용한다 그랬죠. 공기 덩어리는 상승할 때 그냥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기압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단열 팽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열 팽창하면서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율은 어떤 값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것이 CP분의 G 단 세타가 보존될 때, 세타가 온위가 보존,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공기가 안정이다, 불안정이다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주변 대기의 온도 감률이죠. 주변 대기의 온도 감률. 그러니까 주변 대기가 고도에 따라서 떨어지는 그 온도 감률보다 건조 단열 감률이 커서 공기계의 온도가 고도에 따라서 더 빨리 감소하면, 풍선의 온도죠. 이것이 주변 대기보다 더 빨리 감소하면 어떨까요?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주변 대기보다 더 빨리 차가워진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깔아앉게 되겠죠.
해서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상태를 정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공기 덩어리가 올라갈 때 단열 팽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건조 단열 감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기의 온도로 T를 가지고 이렇게 부력을 측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 대기는 특이하게도 공기가 올라가면서 팽창하고 그 팽창함에 따라 감소하는 온도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CP분의 G로. 그래서 이 건조 단열 감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기 덩어리가 고도가 올라갈수록 25도가 되고 15도가 되고 5도가 되는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1000m, 즉 1km 상승에 9.7도 떨어진다고 했죠. 대략적으로 10도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1km 올라갔을 때 이 풍선의 온도는 25도에서 15도가 되는 것이고요. 더 또 1km를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5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지난 시간에 다 유도를 했었죠. 자, 이렇게 공기 덩어리의 온도는 떨어지는데 자, 이제 요 주변 대기의 온도 감률, 환경 기온 감률이죠. Environmental Lapse Rate, 환경 기온 감률이라고 하고요. 이 환경 기온 감률은 대기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뭐 뜨거운 대기, 비가 오는 대기, 뭐 수변한 대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도에 따라서 센서를 통해서 환경 대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도는 매일매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그 온도가 지금 이렇게 서피스에서 환경 기온 감률이 5도 정도 돼서 1km 올라갈 때마다 5도씩 이렇게 떨어지는 그 상태라고 해보시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상태에서 서피스에서는 environment와 풍선의 온도가 동일했죠. 이렇게 동일한데 이게 1km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environment가 20도고 풍선의 온도는 15도죠. 같은 1km 올라가는데 주변 환경보다 온도가 훨씬 더 풍선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기는 주변보다 차갑기 때문에 가라앉으려고 하겠죠. 이게 지금 요 텐던시라고 한 게 가라앉는 경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바로 안정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조금 들어 올렸더니만 이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지닌다. 이것이 바로 정적 안정 상태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자, 꼭 기억해야 될 것, 기본적으로 건조 단열 감률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죠? 건조 단열 감률은 CP분의 G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바꿀 수가 없는데 Environmental Lapse Rate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늘 바뀌는 거라 그랬죠. 자,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랩스 레이트가 25도, 20도, 15도 이런 식으로 5도씩 감소하는 게 아니라 15도씩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5도에서 15도를 빼면 10도가 되겠죠. 10도. 10도에서 15도를 빼면 마이너스 5도가 되겠죠. 자, 이번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environment보다 풍선의 온도가 훨씬 더 뜨겁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요만큼 올라와 봤더니만 주변 환경보다 내가 더 뜨겁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력을 받아서 더 빠르게 상승하려고 하겠죠. 이러한 상황을 불안정이라고 하겠죠. 불안정.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기계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열 감률과 열을 차단한 단열 감률과 그리고 환경 environmental lapse rate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 수식을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기억나시죠? 요 수식. 요 수식 우리가
건조 단열 감률 유도할 때 배웠던 수식입니다. 이 수식은 매우 중요한 수식이니까 여러분 앞 강의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유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정적 안정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적 안정도의 판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온 감률, 환경 기온 감률, 앞 그림에서 environmental lapse rate라고 한 것을 마이너스 파샬 T, 파샬 Z라고 하고 기호로는 요 감마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죠? 자, 앞에서 감마 D가 결국 그 건조 단열 감률인 요게 감마 D죠. 헷갈리니까 요걸 세타 이퀄 컨스턴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감마 D가 감마보다 큰 경우 어땠죠? 온도가 훨씬 더 빨리 떨어지는 경우죠. 건조 단열 감률이. 그럼 이것은 안정이라고 하였고, 감마 D가 감마보다 작은 경우, 이걸 불안정이라고 우리가 하였죠. 그래서 그 수식을 지금 감마 D 마이너스 감마가 양수인 경우, 감마 D 마이너스 감마가 양수인 경우 안정이고, 감마 D 마이너스 감마가 음수인 경우 불안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앞에서 감마를 마이너스 파샬 T 오버 파샬 Z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 수식에 따르면 이걸 다시 쓰면 세타분의 T 파샬 Z 파샬 세타는 요게 감마 D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감마죠. 그래서 감마 D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감마 D와 감마의 차이로 우리가 안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요 파샬 세타분의 파샬 Z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대기가 안정이냐 중립이냐 불안정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를 돌려보시면 요 수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바로 안정도를 재는 척도라고 제가 분명히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대기에서 일반적으로 세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남극이고 북극이라고 할 때 이런 V자 모양이고 기본적으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세타가 어땠습니까? dg, d세타가 양수였다. 기억나시죠? 이걸 기억하시면 뭐 북극이건 남극이건 고도가 올라갈 때는 dg, d세타가 양수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 기본적으로 연평균된 조건에서 대기는 굉장히 스테이블하다,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요 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건, 날씨가 굉장히 흐리거나 구름이 발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대부분의 그 일상적인 조건에서는 감마 D가 감마보다 커서 대부분의 공기 덩어리는 조금 떠오르려고 해도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리 대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다시 돌아가셔서 지난 강의에서 우리 일반적인 대기에서의 이 안정도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숙지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요거는 외운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수식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앞에서 배웠던 수식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적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란 선을 기온 감률이라고 하고요. 빨간 점선을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 정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기온 감률에 비해서 건조 단열 감률이 이렇게 고도에 따라서 덜 떨어진다. 온도가 덜 떨어진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떨까요? 주변 환경에 비해서 뒤에
아래에서 지상에서 올라가는 공기 덩어리가 주변 환경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온도가 덜 떨어지기 때문에 상승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정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되겠죠. 앞에서 제가 다 설명했던 그림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적으로 불안정한 경우와 안정한 경우가 어떤 식으로 이게 그 기온 단열 감염선과 그 다음에 그 건조 단열 감염선이 배치가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으로 중립인 경우에는 당연히 두 선이 평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적으로 안정한 경우에는 뭐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 약한 안정인 경우에는 기온 감률선에 비해서 당연히 건조 단열 감률이 더 기울기가 커서 고도가 올라갈 때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면 원위치로 되돌아오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온 감률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더 급한 경우에는 안정이고 기울기가 덜 급한 경우, 온도가 덜 떨어지는 경우죠. 올라갈수록. 이런 경우는 불안정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기울기에 따라서 안정, 불안정, 감마와 감마 뒤에 상대적인 기울기에 따라서 그것이 판단된다는 거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 새벽에 그 기온 감률, environmental lapse rate가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정이죠. 뭐 건조 단열선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게 고도에 따라서 온도 자체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스테이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굉장히 성충화되어 있다.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 성충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온 감률선보다 건조 단열 감률이 더 급하다. 그러면 더 온도가 빨리 떨어진다. 그러면 안정이고 덜 급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불안정이다. 요 정도 사실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역학을 다룰 때 있어서 건조 단열 감률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응결이죠. 우리가 대기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그 이슬점 온도에 도달하게 되고 그럼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뭐죠? 구름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대기가 어떻습니까? 단열, 팽창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상변이를 이루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온도 감률이 훨씬 더 작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건조 단열 감률이 CP분의 G 1kg 올라갈 때 약 10도 이렇게 떨어지는 율로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응결이 딱 되겠죠. 응결이 되면 어떨까요? 응결이 되면 이제 상전이에 이제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는데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온도가 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수증기가 에너지가 훨씬 많으니까 물방울이 되면서 그 남는 여분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주변 공기를 데피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건조 단열 감률에서 좀 덜 떨어지게 되겠죠. 온도가.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건조 단열 감률 그리고 응결이 된 이후를 수분 단열 감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수분 단열 감률은 절대로 건조 단열 감률보다 급할 수 없고 그래서 훨씬 더 온도 이때부터는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수분 단열 감률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 온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 온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건조 단열 감률을 고려를 할 때는 그 이제 온이라는 개념을 썼었는데요. 수분 공기 같은 경우에는
온위를 고려를 하되 이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됐을 때 잡열을 잡열을 다시 흡수해서 주변을 덮이는 그러한 어떤 유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온위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 온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당 온위는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냐면 수분 공기가 원래 고도에서 상승해서 수증기가 모두 응결돼서 응결되자마자 이것이 탈락된다고 낙하해서 이제 공기 덩어리를 떠난다라고 가정해서 수증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이제 1000헥토파스칼까지 단열적으로 이동했을 때 온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 온위와 온위를 판별하게 되면 상당 온위가 항상 온위보다 온도가 항상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 그림에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팬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지금 공기 덩어리가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를 A, B, C를 거쳐서 D로 간다라고 할 때 이 공기는 A, B, C, D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A에 있을 때 온도가 바로 지상이니까 온위가 될 텐데요. D가 바로 거의 개념적으로는 상당 온위에 해당됩니다. 상당 온위가 온위보다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만약에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산을 통과하지 않고 산을 좀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면 온위는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높이부터는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응결 고도에 이르러서 응결이 되게 되면 같은 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원리대로 수분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수증기를 모두 이렇게 탈락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하강해서 서울로 왔을 때는 굉장히 온도가 높게 되겠죠. 이때 온도는 거의 상당 온위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수증기를 탈락하면서 지금 이렇게 수분 단열 감률이 훨씬 더 감률이 작기 때문에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는 온도가 건조 단열 감률에 비해서 상당 온위가 훨씬 더 높게 됩니다. 이 개념을 이 그림과 함께 한번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현상을 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단열선도상에서 상당 온위를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단열선도상에서 이제 온위선을 건조 단열 감률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승 응결 고도부터는 이제 수분 단열선을 따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수분 단열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건조 단열선하고 평형을 이루는 그러한 고도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지상으로 끌어내리면 바로 세타이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이가 세타보다 항상 온도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증기 효과를 고려한 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증기를 머무르는 공기일지라도 온위는 얼마냐? 그러면 세타는 T P분의 PS CP분의 R이다. 그런데 여기서 세타 E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은 제가 여기 강의에서는 알려드리지 않겠지만 이것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열선도로 이렇게 표현하면 세타 E가 항상 세타보다 높은 값이 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타와 세타의 차이는 수증기를 머금은 것을 고려를 하냐 안 하냐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타 E까지 배웠고 수분 단열선까지 배웠는데요. 이제 조금 복잡한 상황을 마지막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분 단열 감률과 그 다음에 상당 온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정도에 있어서 수분 단열 과정을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 불안정 개념에 더해서 조건부 불안정이라는 개념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는 작고 수분 단열 감률보다는 큰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조 단열 운동에 대해서는 기온 감률이 이렇게 건조 단열 감률과 비교했을 때 건조 단열 감률이 훨씬 더 온도가 빨리 떨어지는,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빨리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므로 이것은 대기가 안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이제 그 기온 감률이죠. Environmental Lapse Rate는 동일한데 이제 그 상황에서 수분 단열 감률을 고려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건조 단열에 비해서 온도가 덜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수분 단열 운동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Environmental Lapse Rate가 어떠냐에 따라서 건조 단열 감률과 수분 단열 감률에 대해서 전부 안정할 수도 있고 전부 불안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건조 단열 운동에 대해서는 안정하고 수분 단열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이런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기에서는 이게 이런 조건부 불안정인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본적으로 대륙권 하부에서 굉장히 건조 단열 감률에 비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체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갑자기 지표면이 굉장히 강한 일사 같은 요인에 의해서 가열이 돼서 이게 단열 감률이 아니라 굉장히 비단열적으로 갑자기 공기가 확 상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상승 과정은 기본적으로 건조 단열 감률을 따르지 않고 공기가 갑자기 비단열에 의해서 가열이 돼서 확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결이 시작되게 되겠죠. 고도가 올라갔으니까 인바이러먼털 온도가 떨어져서 이슬점 온도에 도달해서 이것이 수분 단열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수분 단열을 통해서 운동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결돼서부터는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구름이 될 수 없는데, 쉽게 말해서 외부적인 어떤 비단열 효과나 오로그래픽 폴싱 같은 것들에 의해서 강제 상승해가지고 이것이 응결이 된 이후부터는 자발적으로 공기가 쭉 상승해서 구름이 형성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바로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대기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안정도를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감마가 기온 감률이 지금 건조 감률에 비해서 더 작다. 그러면은 건조 감률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도에 따라서 건조 단열 감률이 크다라는 얘기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공기가 안정한 것이겠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 안정한데 안정하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경우, 건조 감률이 당연히 기온 감률보다 떨어지는 율이 작으면 이게 불안정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건조 단열 감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정하더라도 이 조건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런데 감마 S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감마보다 감마 S가 크고 이것이 감마 D보다 작다.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안정한 거죠. 예? 건조 단열 감률에 대해서도 안정하고 수분 단열 감률에 대해서도 안정한데, 그게 아니라 감마 S가 감마보다 작아져 버리는 경우도 이 감마의 분포에 따라서는 존재하게 되겠죠. 이거는 요 경우는 이제 결국 안정한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감마 D에 비해서 감마 D가 감마보다 크니까 고도에 따라서 공기가 빨리 차가워져서 안정한데, 수분 단열 감률에 비해서는 지금 온도가 지금 덜 떨어지니까 환경보다 당연히 불안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감마 S가
감마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총 3가지 경우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현재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때 부력을 받아서 더 상승할 것인가, 안정할 것인가, 특정 조건에 따라서 안정할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온위를 가지고 그리고 상당 온위를 가지고 안정도, 조건부 불안정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실 단열 손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도의 개념을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은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데요. 그건 이제 종관기상학의 어떤 다루는 범위를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위와 상당 온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종관기상학에서는 이 온위 정도를 이해를 하면 대부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온위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온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건조, 단열, 감률과 안정도에 대한 개념을 지난번 강의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뒤에 따라 나오게 되는 그 종관 파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발달과 형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이번 안정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